교정을 각이하고 있는 김옥현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교정직 남성 9급에서 커트라인이 대폭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74점이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떨어져 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몇 점이에요? 58점으로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금년에 이렇게 아깝게 과락으로 떨어진 그 수험생들은 허탈감에서, 그리고 내년 이후 준비할 사람들은 어떤 방향에서 어느 수준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 이런 안내 기회를 마련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최근에 유례없이 남성 9급 교정직 커트라인이 떨어졌을까? 자, 그것은 딱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 방향과 요령이 처음부터 잘못 여러분들이 숙지가 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정학개론 이것은 암기식 문제고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면서 기출문제 그냥 선지만 뭐 10회독, 15회독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선지를 눈에 많이 바르기만 하면은 최소한 뭐 7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그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은 내년 이후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우리 그 수험생들이 교정학 개론의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수준 이런 것이 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것을 이제 그 반증하는 예가 뭐냐면 여성 교정직 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이번에 그 시험을 치렀지만 작년과 똑같이 여성 커트라인은 80점 그대로예요. 자, 그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성 우리 그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여성 교정직 합격이 상당히 어렵고 남성보다 커트라인이 보통 4점에서 6점 정도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준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히 쌓은 뒤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선지를 공부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암기식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기출문제 선지가 옳은 선지가 어떻게 틀린 선지로 바꾸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함정이 유도될 것인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교정직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과락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진 것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그 교정학개론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단순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과락자가 대폭 늘었죠. 그래서 이제 58점으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정직 준비할 때도 이제는 첫째는 뭐예요?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강의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본 실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암기식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보다는 가급적이면 이해 위주로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교정학 개론에 있어서 기출문제 선지에서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그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선지가 똑같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요. 이전에 맞는 선지로 되어 있던 것이 틀린 선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어떤 그 내용도 이렇게 포장을 달리해 가지고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정학 개론 기출문제에서 한 70%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은 문장으로 출제되는 식으로 잘못 착각해가지고 눈에 바르기 식으로만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교양학개론은 기출문제에서 출제 비중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른 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지식 범위에서 거의 100% 가까이 그 출제가 되죠. 근데 교정학 같은 경우는 법령 관련 문제 비중이 65에서 75% 정도가 되고, 그리고 법령은 전체 조문이 1000개 조문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문을 새롭게 출제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학 개론 준비할 때는 너무 기출문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실제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것은 법령 관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법령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득점한다면은 70점 이상 법령 관련 문제만 가지고도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그리고 조문마다 어떠한 형태로 말바꿈 함정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주로 틀린 정답 선지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정직은 오히려 더 합격하기 쉬운 그런 분야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는 방향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많은 양 공부하기보다는 요령을 터득해 가지고 가장 적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날에는 오로지 합격의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서 멋지게 승리를 하도록 하자고요.